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깜깜한 극장에 들어가 객석에 앉으면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을 벗어나 바라본 무대 위에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짙은 여운과 교훈을 얻어가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무대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저는 What's on the Stage의 진행자 정인선입니다. 자, What's on the Stage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뮤지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뮤지컬 하면 작품의 시그니처인 흰색 가면과 장미가 떠오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미스테리하고 아름다운 무대 속으로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소개할 오페라의 유령 속 넘버를 들으며 What's on the Stage 지금 시작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첫 곡 오버추어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버추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버추어란 우리말로 서곡을 뜻하는데요. 공연에서 가장 처음 연주되는 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버추어는 공연 중 연주되는 주요 곡의 멜로디를 활용하여 관객에게 장르와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또
관객들이 곡을 처음 들어도 낯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페라의 유령의 오버추어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소리가 어쩐지 스산하고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줄거리를 간단히 알아볼까요? 1861년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한니발의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공연에 프리마돈나인 칼로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무대 장치가 와장창 떨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칼로타는 이렇게 위험하게는 공연을 못하겠다며 돌연 하차를 선언하는데요. 극장은 칼로타를 대신할 새로운 프리마돈나를 찾아야겠죠? 단원들은 입을 모아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코러스 가수이자 무용수였던 극장 단원 크리스틴 다에였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동안 작은 역할만 맡아왔지만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새로운 프리마돈나로 발탁되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게 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극장의 후원자 라울 자작은 크리스틴의 무대에 감동하고 그녀를 만나러 분장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분장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크리스틴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비밀스러운 존재,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흉측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을 눈여겨보고 직접 음악의 스승이 되어 노래를 가르쳐왔죠. 평범한 코러스 가수에 불과했던 크리스틴이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유령의 가르침 덕분이었던 겁니다. 유령은 크리스틴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서 칼로타에게 무대 장치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었죠?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령이 꾸민 음모로 칼로타를 극장에서 쫓아내고 크리스틴에게 프리마돈나 자리를 넘기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죠. 유령은 극장주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크리스틴을 돌려보낼 테니 그녀를 칼로타 대신 새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라는 내용이었어요. 요구사항을 무시하면 극장에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경고도 함께했죠. 하지만 극장 운영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칼로타를 무대에 세우는데요. 극장은 분노한 유령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칼로타는 공연 중 두꺼비 소리를 내버리고 객석에는 무대 위 큰 샹들리에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죠. 크리스틴은 유령을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다독이고 크리스틴은 라울에게 의지하면서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버린 유령은 크리스틴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데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크리스틴, 유령, 그리고 라울, 이 세 사람이 운명에 얽히는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크리스틴은 이 곡을 부르며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뮤지컬 속 오페라 한니발의 아리아로 등장하는 Think of Me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꼭 약속해줘요.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멀리 떠나도 가끔 한순간
잠시만 생각해줘요. 다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함께할 수 없는 운명, 어디에서든 잠시 날 생각해줘요. 그날 싱그럽던 여름날, 그날만을 꿈꿔요. 그대여, 생각해봐요. 말없던 나를 그려봐요. 애써 잊으려 힘들던 나를 말해요. 날 기억한다고. 그 어떤 사랑이 와도 결코 그대를 잊지 분명해 그녀는 크리스틴 브라바. 오래전 너무도 오래전 어리고 순진했던 너는 기억 못해도 난 너를 기억해. 여름은 꽃처럼 시들고 우리 사랑 변한데도 가끔 한순간 생각해 주세요. Think of me.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를 생각해줘요 라는 뜻인데요. 화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틴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 추리소설 작가 가스통 르르가 1910년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작 소설과 뮤지컬 모두 실제 파리에 있는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유령이라는 인물도 실제 있었던 소문의 주인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리에는 가르니에 극장에 관한 오랜 괴담이 하나 있었어요. 극장이 건설되기 전 그 자리에 있던 국립음악학교가 화재로 전소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고로 총만 받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지고 극장 지하에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가스통 르르는 이 소문을 기반으로 추리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집필했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뮤지컬계의 전설적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뮤지컬 최고 프로듀서 캐머런 맥킨토시가 만든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후 2년 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선보여졌고요. 당시로는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무대와
멋진 음악에 관객들을 매료시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소문과 작품에서 모두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극장의 지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유령이 크리스틴을 자신의 지하 미궁으로 데려가는 넘버 The Phantom of the Opera 듣고 오겠습니다. 꿈결에 다가온 노랫소리 날 불러들이는 그 목소리 눈앞에 펼쳐진 그의 환상 The Phantom of the Opera 이제 내 맘속에 나 함께 부르는 이 노래에 거대한 전율이 널 감싸네 피할 순 없으리 이 운명을 The Phantom of the Opera 이제 네 맘속에 두려움 떨치고 난 헤매기 가면 속 당신 꿈 내 노래를 내 영혼 네 노래 안아들 때 The Phantom of the Opera 이제 네 맘속에 그 모든 환상을 난 주었지 그 모든 비밀을 내게 줬죠 어두운 밤 미루를 헤맬 때도 The Phantom of the Opera 이제 내 맘속에 노래를 나의 음악의 천사 여기 The Phantom of the Opera 노래를 날 위해 노래를 나의 천사 노래를 나의 노래를 오페라의 유령을 대표하는 곡이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넘버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장면에서 유령은 크리스틴을 나룻배에 태워 극장 아래 있는 호수 위를 지나갑니다. 어두운 지하 미궁에는 구름 같은 물 안개가 가득하고 그곳을 200개가 넘는 촛대들이 밝혀주면서 신비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 클래식한 오페라 곡에 강렬한 하드록 사운드가 들어가며 유령의 미스테리한 이미지가 더 부각됩니다. 사실 이 곡은 작품 속 다른 넘버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곡이 진행되는데 이 곡에서는 밴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이 연주되거든요. 게다가 곡의 도입부에서는 공포스러운 오르간 소리까지 등장해버리죠. 왜 악기들을 이렇게 구성한 걸까요? 사실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적 연출입니다. 유령은 1막 중반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 넘버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작곡가는 관객들에게 주인공으로서의 유령을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무대라는 공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하 미궁 세트와 배가 움직이는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음이 관객들에게 들리면 관람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끄러운 기계 소음을 더 시끄러운 음악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유령의 무섭고 신비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한몫한 것 같네요. 오페라에 유령하면 샹들리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1막이 시작될 때 무대 천장으로 올라간 샹들리에는 1막이 끝날 때 객석을 향해 곤두박질합니다. 물론 관객들이 샹들리에에 맞을 일은 없고요. 다만 앞열에 앉은 관객들은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엄청난 스릴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게 1톤짜리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초속 3m로 추락하거든요. 관객들은 이때 정말 작품 속 오페라 극장의 관객이 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가면무도회 장면입니다. 주연, 조연 상관없이 제각각의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무대 의상만으로 화려함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무도회 장면인 만큼 노래도 굉장히 신나는데요. 2막을 시작하는 넘버 마스커레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무시우 필밍 뭐시 앙드레? 앙드레 정말 멋진 파리. 새는 더욱 빛날걸. 대단한 밤이야. 힘을 좀 썼지. 건배해 우리들의 성공을. 요령이 없는 게 유감이로군. 황홀한 초록색 갈색 베이스 관계들 얼굴들 보세요 타세요 회전 목마를 타고 한번 돌아요. 괴물들 귀신과 멍청이 신부와 빈망도 빨간 루즈 원숭이 얼굴들 부어라 마셔라 불빛과 소리에 취하네 누굴 깎여 얼굴 마스커레이드 돋보 있는 색깔들 모두
거야. 최고는 여기 다 모였네. 서로 쳐다보네 6개월 이 안심 이 기쁨 전국의 평화야. 마음을 녹여 편지도 유령도 건강도 올해의 성공을 위하여 샹들리를 위하여 영원하게 하늘 이변화 안도의 한숨을 대단한 마스커레이드. 생각해 난 미래의 신부 비밀스런 약혼 생각해봐요 왜 비밀로 해 왜 숨겨야 하나. 약속해요, 약속해요. 아직은 비밀로 우리 약혼 죄 아닌 축복인 것을 크리스틴 뭐가 두려워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 언젠가 이해할 수 있기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세기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명성을 얻은 이유는 오페라의 유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한 관객 수는 1억 6천만 명을 넘어섰고 토니상, 올리비에상, 드라마 데스크상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명한 시상식에서 70여 개의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기네스북 기록을 가진 뮤지컬이기도 한데요. 기네스북에는 연극과 뮤지컬을 통틀어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한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30년이 넘도록 공연한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이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작품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공연계에서 오페라의 유령이 가진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브로드웨이 공연계 전체가 위기를 맞았고 오페라의 유령도 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2022년 4월 35년을 달려온 오페라의 유령은 잠시 브로드웨이 관객들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에서만 멈춘 것일 뿐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는 계속 공연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내한 공연뿐만 아니라 13년 만에 한국어 공연이 선보여지면서 그 명성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은 오페라의 유령을 브로드웨이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거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페라의 유령은 세기를 넘으며 뮤지컬의 강력한 영향력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크리스틴을 향한 유령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넘버를 골라봤습니다. 유령의 뒤틀린 사랑과 집착이 섞여 있지만 크리스틴이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라는 애절함과 간절함도 느껴집니다. 유령의 넘버, The Music of the Night 듣고 오겠습니다. 밤이 눈을 뜨면 어둠 속에 깨어나는 환영 사라져간 긴 잠 다가오니 은밀한 부드럽게 펼친 밤의 날개 잡힐 듯이 가녀린 이 떨림 이젠 잊어본 낮의 현란한 빛을 이젠 더 이상은 기억하지만 자 이젠 느껴 밤의 노래를 눈을 감고 어둠 속 꿈에 빠지면 잊으리 지난 모든 기억들 눈을 감고 영혼을 날게 새로운 세상 갖게 될 테니 달콤하게 감싸주는 음악 들릴 듯이 유혹하는 노래 마음 열고서 지금 환상을 위해 결코 거역 못할 너를 느껴봐 이 어둠의 빛 밤의 노래이여 원하던 모든 꿈을 갖게 되리라 새로운 세상 또 다른 삶을 네 영혼 나를 원한 이 순간 마침내 내 것이 될 순간 나를 애무하는 향기 만져
이렇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한국어 공연을 마친 후 예정된 공연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이 영화로 남아 만나볼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무대의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What's on the Stage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페라의 유령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한 정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 UBS